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박승입니다. 제가 깨진 돋구치기를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손해보험에서 보험가액은 어떻게 산정이 되는 건지, 그리고 이제 평년 수확량이라는 게 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들하고 공부할 내용은 뭐냐면요. 1과목에서 이제 우리가 계산형 문제, 통상 순수하게 한 세 문제에서 네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죠. 기타 이제 어떤 경우는 서술형으로 뭐 15점 문제 나오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또 이 과목에 계산형 보험금 산정 문제가 출제되기도 해서, 그렇게 해서 1과목에서 15점 문제 5문제가 배점이 되는데, 주로 이제 1과목에 순수하게 출제가 되고 있는 문제는, 계산형 문제는 한 세 문제에서 네 문제 정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평년 수확량을 구하세요 하는 문제가 주로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제가 이미 보험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 건지, 평년 수확량이란 것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미리 살펴보았고요. 오늘 시간에는 이 평년 수확량의 과연 어떻게 산정이 되는 건지 그 의미를 조금 이제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오늘 강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이미 깨진 돋구치기를 통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죠? 정의해갖고 5년 이내 보험가입 실적 수확량 자료하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애 같은 경우는 표준 수확량의 자료를 근거로 해갖고 그 이제 평균치를 낸 거, 그 두 가지를 뭡니까? 가중 적용해 갖고 평년 수확량을 해당 농지의 평년 수확량으로 산정한다. 그리고 그 이유는 뭐냐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경작자에 따라서 수확량이 다르니까 무조건 표준 수확량 자료를 100% 적용해서 뭡니까? 그 보험가액을 산정하다 보면은 조금 이렇게 틀릴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보험에 가입한 그런 농지는 무조건 넣고, 보험 가입한 농지의 수확량 자료를 더 우선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뭡니까? 평년 수확량을 이렇게 이제 산정한다 하는 것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평년 수확량을 산정함으로써 보험 가입 금액의 결정, 요거 여러분들 아시죠? 요걸 기준으로 해갖고 여기다가 가입 가격을 곱해버리면 해당 농지의 보험 가입이 되잖아요. 그 보험 가입을 기준으로 보험을 들기 때문에 보험 가입 금액에 결정하는 그 용도로 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뭡니까? 서술형으로 출제될 여지가 있는 부분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데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뭐 듣도 보도 못하는 것이 갑자기 서술형으로 나올 리는 없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이 출제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것은 굉장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출제가 안 됐다.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그 손해평가사 2차 시험을 치면 평년 수확량이라는 용어가 아마 시험지에 10번에서 한 20번 정도가 아마 사용될 거예요. 한번 봐보세요. 해마다 그렇습니다. 이 중요한 것이, 그러면 그 용도가 뭔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된다면 서술형으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사고 발생 시 감수량 산정의 기준, 이게 뭐냐면 미리 우리는 기평가 보험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보험을 가입했고, 보험사고가 나더라도 사고 났을 때 곳에 뭡니까? 보험 가입을 따로 산정할 필요가 없이 저 보험에 가입했을 때 그 보험 가입을 기준으로 해갖고 뭡니까? 피해가 얼마나 났나 이걸 따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수학감소 보장 방식의 피해를 산정 공식이 어떻습니까? 평수 1미평이잖아요. 평년 수확량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갖고 얼마쯤 현재 수확이 됐지? 그러니까 그 차이가 피해야. 그렇죠? 그러니까 감수량 산정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버리면 이거 뭡니까? 이게 나온다 생각하고 아무리 공부해봐봐야 머릿속에 암기가 안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통해서 공부를 하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뭡니까? 답안지에 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공부를 해야지 이번에 또 이상한 문제 나서 또 이번에 또 안 됐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하게 우리는 이렇게 뭡니까? 큰 줄기를 공부하면 뭡니까? 대부분의 문제 한 80점 정도 되는 문제는 쉽게 다 쓸 수가 있습니다. 당연하게 난이도를 그렇게 이제 조정해서 나오니까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요거 강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딱 요거 그냥 딱 나오면 쓸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평년 수확량이, 뭡니까? 수학 감소 보장뿐만이 아니고, 저도 공부할 때 수학 감소 보장, 수학 감소 보장, 요것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과실 손해 보장 품목들도 대부분 다 뭐죠? 평년 수확량을, 기준으로 해갖고 보험을 가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이제 그 피해가 얼마나 났나 그걸로만 따지기 때문에 평년 수확량 대비 피해율 산식이 평수 1미평으로 쓰지 않는 거예요. 왜? 피해가 얼마나 났나 직접 그 뭡니까 피해 양을 구해보니까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평수 1미평 산식을 쓰지 않을 뿐이지 과실손해 보장 품목도 전 품목이 대부분 다 뭐죠. 예, 평년 수확량을 기준으로 보험을 가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확감소보장, 과실손해보장 품목의 보험 가입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하는구나. 딱 하나 지금 이제 그 우리 이론서에 빠진 부분이 뭐냐면 생산비 보장이죠. 생산비 보장은 뭐예요? 생산비를 보장해 주니까 보장 생산비가 얼마인가 그걸 기준으로 보험 가입을 산정한다라고 여러분들하고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생산비 보장 방식만 뭡니까 보장 생산비를 따로 이제 구해 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보험가액을 든다. 그렇게만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금년에 창기의 생각, 녹도 이런 게 새로 들어왔지만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하게 문제가 나오게 되면 문제도 나오지도 않을 거예요. 예,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게 문제가 나오겠어요. 그렇죠? 정말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는 신규 품목에도 딱 보면 느낌이 와요. 그런 것은 제가 안내를 따라 드리도록 하겠고 이런 것들도 뭐 나오게 되면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냥 평년 수확량 당연히 문제돼 있을 거고 조사한 수확량 자료가 다 문제가 돼 있어 제시돼 있을 거고 그걸 기준으로 그냥 수확량을 구해가지고 문제만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갖고 이제 오늘 이제 그 여러분들하고 이제 공부할 내용이 뭐냐면요, 바로 요거예요. 평년 수확량이 이렇게 최근 5년의 보험가입 실적 수확량 자료하고 미가입한 그 연도에 대해서는 표준 수확량을 가중 평균해서 뭡니까 그 평년 수확량을 산정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과연 이게 어떻게 뭡니까 산정되는지 적어도 이제 그걸까지는 우리가 공부를 해야죠. 이게 가장 중심입니다. 평년 수확량 문제가 최근에는 조금 이제 어렵게 나오려고 이제 뭐 이렇게 발버둥 치고 있지만 그래 봐봐야 뭡니까 10회 같은 경우는 가장 이 기본적인 문제가 또 출제가 돼 있거든요. 그 이전에는 무조건 넣고 이것만 알면 풀 수 있었어요. 가장 기본적인 거 그렇죠? 그러니까 큰 구조를 우리가 알아야만이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적정사가수라든지 비라든지 아니면 복분자라든지 어디라든지 왜 요거는 이렇게 조금 다르게 산식이 돼 있지? 그게 쉽게 이해가 되어버리면 어쩌죠? 그것도 쉽게 문제에서 딱 뭡니까 조건이 주어지면 그냥 그 조건을 갖고 그냥 문제를 풀어보면 돼요. 산식도 필요가 없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늘 가장 뭡니까 중심적인 그 산식 하나 여러분들하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이제 평균 수확량이 산정되는가 하는 것을 여기 이제 정리되어 있는데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지 단위로 산주로 하며 그쵸? 예, 가입연도 직전 5년 중에 항상 5년 중에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그쵸? 보험에 가입한 연도에는 실제 수확 그 수확량이 얼마나 왔지 그 농지에? 그 조사한 값이 있으면 조사한 값으로 쓸 거고 조사한 값이 없으면 또 따로 이렇게 뭡니까 그 적용하는 기준이 당연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 산식의 의미도 쉽게 우리가 딱 다음에 공부하기 쉬워요. 그래서 제일 중심 이 큰 틀을 이해해버려야지 산식을 자꾸 따라가서 뭡니까 암기하려니까 어려운 겁니다. 실제 수확량을 쓰고 만약에 그 보험에 가입했는데 보험사고 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수확감소 보장 방식으로 보험사고를 났어야만이 수확 직전에 가서 수확량을 조사하니까 만약에 그 농지가 보험사고 나지 않았다? 조사한 수확량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그럴 때는 평년 수확량과 표준 수확량의 110% 그거를 적용한다. 보험사고 안 났으니까 수확량보다 조금은 더 해당 농지의 수확량이 발생됐을 거야. 그 예측된 값을 뭡니까? 이 수확량 자료를 쓰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봐 버리면은 뭐 산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암기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여러분께서 우리는 문제 풀 때 빨리빨리 그 조건을 갖고 문제를 푸는 뭡니까? 뭡니까?
그걸로, 그러한 사고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 자꾸, 그 산식을 떠올려가면서 문제를 풀려 그러니까 막 쫓겨서, 야, 이거 뭐지? 하고, 이거 조금 헷갈리네. 막 이래 되고, 그러면은 시험장에서 시험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공부할 때, 문제를 풀기 위한, 그 사고력을 가질 수 있도록,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는 점이, 제가 이렇게 깨진 독고치기를 먼저 여러분들하고, 뭡니까?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건 뭔 얘기 하는지 몰라. 하고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뭡니까? 만약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지금 니은 가 이건 아고요 이건 나고요 막 이렇게 저부터 이렇게 공부해 봐봐야 또 거기에 또 뭡니까? 빠져가지고 공부해 봐봐야 영원히 시험 문제 풀 때는 또다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시험 문제를 문제만 보면 그냥 덜컥 겁이 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줄기 제가 뭡니까? 이렇게 안내하는 방식대로 공부를 하시면 저 같은 차돌머리도 뭡니까?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는 수준이 되고 뭡니까? 제가 무슨 그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지 하고 뭐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을 치른 후 한 2년이 지난 상태에서 2차 강의해 주세요 하는데 저는 2차 강의가 된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뭡니까? 다 이해가 돼 있으니까 머리가 나빠도 암기하는 것이 없어도 다 그것이 문제 푸는 거는 술술 풀리더란 얘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뭡니까? 안내 드리려고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조금 빠졌네요. 3,000%. 자, 그리고 이제 표준 수학량 요거는 뭐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가입하지 않은 애는 수학량 자료가 없으니까 무엇을 쓴다? 표준 수학량 자료를 쓰겠다. 표준 수학량이 그래도 근사치니까 그렇죠? 근데 요게 함정이 있어요. 요 표준 수학량을 어떤 자료를 쓰느냐 뭐 보험 가입하지 않은 애의 표준 수학량을 쓰는 게 아닙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보험 뭡니까? 가입한 해 표준 수학량 자료를 뭡니까? 가중 적용해서 쓰는 거예요. 보험 가입하지 않은 애는 아예 처음부터 문제에다가 X를 해놔야 됩니다. 저도 이런 뭡니까? 그 문제 풀 때 필요한 그 스킬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와, 이거 왜 이러지? 문제 풀다 보면 계산의 문제를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계산의 문제를 딱 풀기 위한 뭡니까? 지식이 뭔가 그걸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가임 연수에 대해서는 보험에 가입한 연도의 표준 수학량의 평균값을 적용한다. 요거 여러분께서 꼭 명심해 놓으십시오. 미리 딱 정리해 놓으시면 다음에 제가 이제 계산형 문제 풀 때 이게 바로 그런 의미구나 하고 딱 한 방에 더 이상 혼란이 없이 한 방에다 딱 머릿속에 숙지가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그 과거 수학량 자료가 없다. 쉽게 말해서, 그 조사한 수학량, 보험 가입한, 뭡니까? 연도의 실제 수학량을, 뭡니까?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그런 농지예요. 그런 과수원이에요. 그러면 보험 가입한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럴 때는 신규 예를 들자면 신규 가입한 과수원이라는 농지가 되겠죠.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NH 농협손해보험에서는 표준 수학량,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표준 수학량, 경작자가 재배 기술이 좋든 나쁘지 그런 것을 구분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표준 수학량 자료를 100%를 쓰는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쓰고 그런데 이제 요 밑에 요런 예외가 이제 뭐 1과목에서는 단답형 문제 이런 거 있죠. 항상 예외가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팟사유 하고 제가 이렇게 이제 아마 실력자지 강의에서 기억했던 것으로 딱 이렇게 딱 나와요. 저처럼 이렇게 하여튼 차돌머리도 뭡니까? 팟사유 이렇게 한번 해놔놓으면 그거 안 까먹더라고요. 팥하고 살구하고 유자 같은 경우는 뭡니까? 그 보험사고 발생했기 때문에 좀 많이 나나 봐요. 그리고 이제 보험금이 좀 많이 지급되겠죠. 그러니까 아예 LH농협 손해보험에서는 100%로 가입시켜놨다가 만약에 재배 기술이 좀 부족한 사람이 보험에 가입했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보험을 뭡니까? 여기는 실질적 수확량을 많이 발생을 못 시키겠죠. 초보자니까. 그쵸? 그러면은 당연하게 피해가 많이 발생될 겁니다. 그쵸? 평년 수확량 대비 수확량과의 수확량을 조사해갖고 그 차이를 피해로 보상해 주니까 평년 수확량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죠? 보험금이 많이 지급된단 말입니다. 보험 가입을 크게 해서 보험을 가입하니까. 그러니까 NH농협 손해보험에서 아이고 이런 데는 워낙에 사고가 많이 나고 재배 기술도 중요하고 이러니까 요 세 개 품목은
표준 수학량의 70%로만 딱 가입을 시키는 거야. 시키면 왜 이렇게 표준 70%로 평균 수학량을 결정한다 그러겠어요? 예, 그래야만이 어쩌나 저쩌나 평균 수학량 곱하기 가입 가격이 보험 가입 금액이 되거든. 그 보험 가입이 되거든요. 그 가입을 기준으로 50%에서 100%로 계약자가 선택해서 가입하니까 대부분 100%로 든다고 가정을 한다 치면은 뭐죠? 예, 밭 살고 유자도 똑같이 표준 수학량이 100% 하게 되면은 보험 사고가 큰데 100%를 하면은 NH농협 손해보험에서는 미치는 장사가 될 거 아닙니까? 그쵸? 보험 사고의 확률이 보험금이 지급될 확률이 높은 농지인데, 그쵸? 그러니까 밭 살고 유자는 이렇게 70%만 가입을 시킨다. 이렇게 딱 머릿속에 정립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구나. 그쵸? 예. 그리고 시험 문제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학량 자료가 있으면 당연하게 뭡니까? 바로 요대로 하면 되는 거. 요거 보험에 가입한 연도에 실제 수학량 자료 쓰고, 만약에 5년 동안에 3년을 가입했어. 그럼 2년 가입 안 했을 때는 보험에 가입 연도의 표준 수학량 그 3년치 자료를 뭡니까? 그 평균치 내면은 그 딱 나오죠. 표준 수학량. 그 자료를 뭡니까? 표준 수학량 자료로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두 가지를 가중 적용해 갖고 해당 농지의 평년 수확량으로 산정을 하는 겁니다. 오늘 그까지 공부를 할 겁니다. 그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산출한 평년 수확량 보험감면도의 표준 수확량 130%를 초과할 수 없음, 이런 거 있죠. 그쵸? 미적용 이런 건 상관은 없습니다. 이거, 솔직히 말해서 이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항상 문제가 나오게 되면 요것을 묻는 거예요. 항상 이런 예외를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원칙을 묻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시험 보시면 알지만 당연한 거를 시험 문제에서 잘 안 내죠. 예, 항상 예외적인 거 그런 게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잘 봐보세요. 이번에 11회 때 가장 뭡니까? 여러분께서 어려웠어. 총 20문제 중에서 가장 어렸던 문제 뭐예요? 하면은 대부분 다 뭡니까? 1과목의 6번 문제로 대부분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풀다가 결국은 풀지도 못하고 시간을 한 20분 정도 잡아먹고 이렇게 된 문제가 6번 문제였거든요. 그 6번 문제의 가장 핵심이 뭐였냐면 바로 요거예요. 예, 표준 수학량을 산정을 했는데, 예, 그 표준 수학 그래갖고 평년 수학량을 산정하겠죠. 그 평년 수학량이 표준 수학량의 13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해당 농지의 표준 수학량 얼마다. 그렇게 구해야 되거든요. 예, 요걸 물은 거예요, 요거. 예, 이거를 또 시험장에서 다 풀어놔놓고, 뭡니까. 딱 요걸 또 놓치고, 그냥, 뭡니까. 산출된 평년 수학량 값으로 보험 가입금액 구하고, 보험료 구하고 해갖고, 결국 문제가 15점 전부 나라는 거죠. 그쵸. 요 한계를 물어서. 그래서 제가 잘 봐보시면, 이게 교재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제 제가 이렇게, 편집한 거예요. 금년에 이제, 제가 지금 현재 새로 교재를 만들고 있는데 2025년도 기준으로 내년도에 이제 이론서가 발표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수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려서 그렇지 가능하면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뭡니까 내년도 이론서와 동일한 이론 교재를 만들어 갖고 기출 문제도 11회까지 다 집어넣어서 제가 문제를 뭡니까 교재를 만들어서 배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잠시만 기다리시면 되겠고요. 하여튼 이런 것들이 나온 거예요. 지금 잘 봐보시면 뭐 이상한 게 나온 게 아닙니다. 어렵다 하더라도 당연히 이렇게 형광펜 칠해놓고 이런 데에서 나오지. 야 혹시 이런 거 나올지 몰라. 야 막 몇 미리 이런 것까지 나올지 몰라. 막 그런 걸 외우고 있는데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된다니까. 아셨죠? 그러니까 항상 제가 강조하듯이 저처럼 이렇게 바보퉁이도 시험에 그냥 뭡니까 1차 쉽게 동착해 가는데 여러분들은 저보다 다 훌륭하시잖아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제가 하라는 그 방법을 뭡니까? 믿고 따르면 그냥 합격하시는데 그래도 박선 선생님이 아무리 그러지만 나는 요건 나올 것 같아요. 자꾸 이상한 쪽으로 공부하시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아시죠? 제가 하라는 걸 먼저 다 해놓고는 그래도 시간이 남는다면 그때서야 더 세부적인 거 하셔. 그거는 아주 바람직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제가 하라는 방법대로 그 내용을 먼저 공부를 완벽하게 해놓고 난 다음에 하시란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이거 건드리고 저거 건드리고 다 건드리다 보면 우리 뇌가 지금 저 20대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걸 다 소화할 수 없다니까요. 시험장에서 여러분들께서 2차 시험에 그 뭡니까? 합격의 최대 관건이 뭡니까? 시간 내에 풀어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예, 이것저것 다 공부해서 그것이 뭡니까? 뭐 공부는 다 했지. 막상 시험 문제 풀려고 하면 더듬 풀면 시간 내에 풀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이 맞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셨죠? 예, 꼭 그걸 명심하시고 정말 뭡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당부를 드립니다. 예,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시면 무조건 놓고 뭡니까? 100% 합격하세요. 아셨죠? 그리고 오늘 이 강의가 정말 끝나고 나면 요즘 제가 옛날에 그 출석 댓글 이렇게 이렇게 좀 달아주세요 하면은 어떤 분들이 따라오시나 궁금해갖고 그럴 때 또 이렇게 댓글 다시는데 요즘은 또 댓글을 잘 안 다시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강의 끝나고 나면 선생님 저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뭡니까? 그 일정에 맞게 다 이렇게 제가 강의를 진행해요. 어떤 분은 지금 솔직히 말해서 아유 나 모의고사 문제 같은 것만 좀 풀어줬으면 좋겠네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어쩔 수 없이 가장 처음부터 지금 현재 차분하게 진행을 하지만 그렇다고 기억니은 해갖고 세워라 내워라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뭡니까? 엑기스만 모아갖고 여러분들한테 다 뭡니까? 내년 4월까지죠. 4월까지 모든 것이 다 끝낼 거예요. 2차 강의를. 그러고 나면 5월, 6월, 7월, 8월, 그럴 때 여러분께서 더 이렇게 보충할 거 있으면 보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도 그럴 때는 또, 뭡니까? 문제 다음 문제를 계속 여러분들께서, 뭡니까? 계속 하루에 한 문제씩 풀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문제 풀이가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들 아시기 때문에, 제가 그 방법대로, 뭡니까? 강의를, 뭡니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셨죠? 자꾸 제가 오늘 이렇게 3000%로 빠졌는데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이렇게 또 얘기하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이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런 수학 면접률 차 같은 거 요런 걸 너무너무 쉽게 제가 안내 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그 내년도로 따지면 가장 출제 가능성이 높고, 왜냐하면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평년 수학량 구하는 거. 그렇지만 요거 제가 껌딱지처럼 여러분들한테 뭡니까?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문제를 통해서 제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이거 여기서 설명해 봐봐야 여러분께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사진 한 장 갖다 놔놓고 그냥 이거 이래서 요거는 요렇게 풀어야 되죠 하고 딱 뭡니까? 여러분들한테 이해시킨 다음에 딱 문제를 풀어버리면 그냥 한 방에 끝나버리니까. 그쵸? 그러니까 요것도 지금 한번 풀어보고 싶은 분들은 제가 금년에 강의 진행을 갖고 한번 새로 한번 풀어보셔도 되겠습니다. 나중에 또 따로 제가 다 뭡니까? 여러분들께서 공부할 수 있도록 나중에 따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강의에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그 살펴볼 내용이 바로 요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그 아바12, 요 산식은 여러분께서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가, 구조가 어떤가, 요거는 여러분께서 오늘 시간에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론수의 산식은 원래 이렇게 돼 있지 않은데요. 이론수의 산식대로 공부하면 그게 뭡니까? 쉽게 머릿속에 정리도 안 되고 암기도 되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조금 이제 이론수의 산식을 변형해 갖고 이렇게 따로 이렇게 이론 교재도 안내를 드렸지만 이론서의 내용하고 똑같이 0.01의 차이도 없이 똑같은 결과 값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값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그 뭡니까? 평년 수학량은 보험 가입 직전 5년간의 수학량 자료와 표준 수학량을 가중 적용해서 한다 그랬죠. 예, 그랬을 때 요것이 바로 수학량 자료예요. 수학량 자료고, 요 뒤에 것은 B값이 뭐냐면 요 과거 평균 표준 수학량이죠. 예, 요거는 평균 수학량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표준 수학량이에요. 요거는 수학량이에요. 그죠? 예, 표준 수학량 자료하고 요 두 개를 뭡니까? 가중 적용해 갖고, 가중 적용이라는 게 뭐냐면 뭡니까? 5년 중에 3년을 요걸 가입했으면 요거 60%만 요 값을 적용하고, 요거는 1 마이너스 5, 뭡니까? 5분의 y니까 요거 가입하지 않은 애는 2년이라면 1 마이너스 5분의 2면 어떻게 되죠? 5분의 3인, 일반이 5분의 3이죠. 예, 가입한 애가 3년이라면, 그러면은 남아있는 게 5분의 2잖아요. 가입하지 않은 애는 5분의 2는, 즉 40%는 표준 수학량
값을 적용해 갖고 그 두 개를 합한 값을 뭐죠? 예, 평년 수확량으로 쓴다. 의미가 바로 요 아바예요. 아바. 예, 그쵸? 예, 아바. 여러분들 아시죠? 아바. 우리 세대 다 알 겁니다. 그쵸? 예. 그 아바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뭡니까 그 뭐 의미도 모르고 그냥 아바 노래 나오면 그냥 그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바로 그 아바라고 여러분께서 기억하십니다. 아바는 다 이제 다른 데도 대부분 다 아바 쓰여지니까 꼭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오늘 요 하나만 공부를 하지만 대부분의 과수, 논작물, 밭작물 다 이게 사실 이거예요. 이거. 그리고 이제 적정사가사하고 뭡니까 그런 것은 이제 조금 이제 차이가 있지만 그 또한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진가 아이고 평년수확량 이렇게 구하는 거구나 이게 이렇게 구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만 딱 이치만 이해를 하고 나면 산식은 자동적으로 뭡니까 암기하지 않아도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만 갖고 그냥 문제가 뭡니까 풀 수가 있어요. 아이고 이렇게 평년수확량 산출해야지 그 의미를 이해하고 있으니까 아셨죠? 그래서 산식을 암기하려 하지 마시고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바 요거만 하면 끝나는 건데 요 C, B가 왜 붙어 있나요? 바로 요거예요. 그렇죠? 요 의미도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요걸로 설명하려고 했는데 조금 좀 글자가 좀 작아 보여 가지고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요거예요. 요 지금 이제 요거 이제 아바 12 요거잖아요. 그죠? 예. 아바 10인데 요게 어떻게 만들어져 있나. 자, 그러면 아부터 요 수확량 자료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보험에 3년 가입했다 쳐요. 5년 중에. 예. 그러면 3년 동안에 보험 사고 났어요 하면 우리 가서 조상 수확량이 있을 거고 그 값이 또 뭐 또 적용하는 방식이 조금은 차이 있지만은 그 값하고 근데 보험에 가입했는데 보험 사고 났어요. 뭡니까? 사고한 접수력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수확량 조사로 가지 않으니까 수확량 자료가 없겠죠. 그러면 어떻게 뭡니까 이 수확량 자료를 쓰겠어요? 예, 그럴 때는 사고 안 났으니까 표준 수확량하고 평년 수확량 중에 큰 값의 1.1배 사고 안 났으니까 조금이라도 더 수확량이 더 발생이 됐겠지. 그 값을 뭡니까 적용하라고 만들어진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과거 평균 수확량 요 평년 수확량을 구하세요 하면 요 A 값만 구하면 사실 끝이에요. B, C, D 값은 B, C 이런 값은요 그냥 문제에서 다 주어져요. 쉽게 그냥 산수만 알면 풉니다. 다 요 A 값 구하는 거예요. A 값. 그래서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A 값을 어떻게 구하는지 그걸 다음에 계산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고 적어도 뭐죠? 이 구조는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3년 동안은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3년 동안 조사해보니까 3,000kg 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나누기 3으로 해봐보면 1년에 얼마? 예. 1,000kg이잖아요. 이 1,000kg을 쓰는데 몇 프로만 적용한다? 그렇죠. 3년, 5년 중에 3년을 가입했으니까 60%만 쓸 거야. 그런 거예요. 60%만. 그러니까 이게 얼마를 쓴다? 600이 되는 거예요. 아의 값은 600. 그죠? 그러면 B 값, 바 값은 뭐냐? 표준 수확량은 어떻게 더하냐? 표준 수확량은 보험 미가입 연도가 3년이에요. 미가입 연도 3년인데 죄송합니다. 미가입 연도 2년이죠. 그러면 가입한 연도에 그 3년치의 수확량 자료를 슉 조사를 하는 거야. 그 조사를 해가지고 그 조사값을 뭐죠? 예, 적용하는데 만약에 이제 뭡니까? 그 1년에 800이었다 칩시다. 1년에 800. 예, 1년에 800이었어. 800이면 이 800은 어떻게 된다? 예, 보험의 미가입한 연도가 2년이니까 40%죠. 그죠? 5년 중에 2년을 가입하지 않았으니까 40% 값은 요걸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40%니까 48에 320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 두 개 값을 A 값 구했죠? B 값 구했죠? 요 두 개 합하면 아바가 되는 거죠. 그죠? 요게 가장 기본입니다. 요게. 예, 원래 요거만 쓰면 되는데 920kg만 쓰면 딱 맞는 거예요. 예, 맞는데 그 다음에 그래도 이게 또 더 중요한 값을 한번 또 보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CB라는 것이 뭐냐면 이 C가 가입연도 표준 수확량이 1000이에요. 예. 근데 요게 B 값이 만약에 800이었다. 과거에 이렇게 지면 이제 800이었어요. 800이면 어떻게? 금년에는 농촌진흥청에서 표준 수확량을 훨씬 크게 발표를 했죠. 그러면은 이것보다도 더 많이 농지에서 수확량이 나오겠죠. 예. 그러니까 여기다가
C분의 B가 곱해지는 거예요. 예, 그렇게 곱해지면 당연하게 1보다 큰 값이니까 어떻게 되겠죠? 예, 1150으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바로 이렇게 구한다. 요 하나만 여러분께서 정확하게 명심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평년수 항량을 어떻게 산출하는지를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 평년수 항량이 뭡니까? 산출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 요것을 기준으로 다음에는 이제 보험가입 금액을 어떻게 구하는지, 그것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